이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소견의 테마는 보편적 이성과 양심 그리고 상식이라는 주제로 몇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문하다 보면 그리 쉬운 자답을 찾지 못할 것이며 누구나 망설임 속에 주저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에 납득될 수 있는 기준치에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납득이나 해득, 이해하기가 그리 쉬운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아적인 주관이나 예부적인 객관적 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며 더욱 이에 대한 판단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더욱 위험할 정도로 불편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러한 진리라는 관점에서 무언가 불완전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누구든 자기 합리화로 유도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철학, 기호도 때로는 위선을 부리며 다수의 신규와 여론을 오도 환기시키며 억지 자기 행위에 부합시키려고 몸부림치려다가 극대화하는 생애 전체와 종말을 불러들이는 이해가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서 절대적인 선과 진리를 발견하며 이에 부합하여 살 수가 있을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를 위하여 심하게 파고들어 답을 찾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영구적인 것은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의 원조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신탕무술에 심취하기도 하고 사회 대중 환경에 뛰어들어 자기도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죽기까지 죽음을 감수 복종하면서 진리 가치를 찾아보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를 계승 편법을 강구했으나 그의 유사한 입장에서 사라져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의 자아 내면에서 혹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을까? 이거 역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편법이나 이론이나 논리로 그렇듯하게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영구적이 못 되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소멸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내면 자체가 불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맛이 내일의 쓴맛으로 오늘의 달갑지 않는 쓴맛이 내일의 단맛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어에 도모 사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컨대 길 옆에다 집을 지으려 하는데 좋은 합리적인 의안을 얻기 위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두 생각이 구구하여 저마다의 의견이 달라서 가늠을 찾지 못하고 어느 방향, 어느 지점, 어느 형태로 지을까 하는 본래의 의대의 혼잡을 일으킨 것들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경에서 주관적 권위적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선보에서만이 찾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해서 말씀을 통하여 완전으로 노력하며 추구하며 닮아가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 나름대로라면 보편 이성과 양심, 상식의 선상에서 이해 사항이나 적절치 못한 행동은 마땅히 지적이나 지탄을 받아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서 하도 먹기 싶어서 자기 용춤을 주체 못하고 남의 수박 참외밭에 들어가 한두 개 따먹는 것과 의도 계획적으로 자리보따리 걸머매고 대서리를 감행하여 수박 참외 넝쿨을 작살시키는 행위는 도덕질하는 의미에서는 똑같을 수 있으나 보편 이성과 양심, 상식, 선상에서 주인으로부터 노임과 벌책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비근한 예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치면 작은 고기는 그대로 빠져나가지만 크고 굵은 고기는 걸리게 마련인가 합니다. 우리 사회적인 인간에게도 어떠한 행위는 그대로 적절히 넘어가지만 그러나 보통 양심, 이성 상식밖에 행위를 뛰어넘는 작태는
우리 보통 상식과 이해 납득될 수 없는 지탄의 대상과 혐오를 일으키며 응분의 처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기야 완전에는 기준을 정의 설정하기에는 모호한 점도 없지 않겠으나 속담에 예를 든다면 백미에도 뉘가 있고 옥에도 티가 있으며 입을 털어서 먼지 안 낼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사는 방을 깔끔하고 깨끗이 유념하여 정리 보존하여도 장롱 빗대나 벽장에는 해골이 있게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곤충 스켈레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인간은 어딘가 불완전한 존재이며 이 보험자 안에서 살아가는 운명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두 가지 예를 더 삽입시켜 본다면 떡 먹다 보면 떡고물 손에 묻게 마련이고 빵 조각 먹다 보면 빵 부스러기 땅에 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운명적, 숙명적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이를 변명구실로 연관시켜 자기 불법을 합리화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성과 양심 그리고 상식의 기준표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가치와 의미의 정의를 우리 인간이 내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의 영적 속성으로 우리들의 이성과 양심은 그 누가 꼭 가리키고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 영적 심성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보편적 상식 안에 혹은 상식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로 우리에게는 이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존재들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악마적인 불법을 행하는 사탄의 속성을 지닌 범죄자나 살인자 같은 존재도 선과 악, 그 어느 형태의 인간이라면 옳고 그름을 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보통 이성과 양심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저지르면 10중 8구 범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라고 규정 판단받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모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남의 잘못을 연관, 비판, 허위적으로 지적 떠돌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을 만회하려 하는 경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자기 자신의 티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티만 남으라며 의도적 자기의 부족함과 그릇된 일을 선회하면서 완전을 표하려는 어느 정도의 위선자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좀 덧붙여서 검은 솥 뚜껑, 검은 뚝배기 보고 너는 왜 그리 검으냐고 하는 격이요. 말은 할수록 늘고 물론 수다쟁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대지는 할수록 줄어든다는 것. 남을 재고 뜯고 하면 인격의 차이 가치는 찾아보기 힘들리며 욕심은 쌓일수록 더러워지게 마련. 어느 정도의 욕구는 인지상정이라 하겠지만 이 일을 도를 넘어서 과욕을 부리면 지탄의 대상이 되며 형벌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나 그 어떤 신적 존재와 같이 완전한 그리고 진리의 표상이 될 수는 없으나 잠깐 전에도 피력했듯이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은 그 누가 가리키고 배워서가 아니라 그러나 누구나 너와 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받아 우리의 심성 안에서 어느 정도 상식 밖에 있는가 상식 안에 있는가 하는 것 정도의 가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저는 가끔씩 북한산을 바라볼 때가 있곤 합니다. 바로 옆에서는 감척이나 인지하기가 어렵지만 먼 발치에서 북한산 특히 백운대 인수봉을 바라보노라면 안개 같은 뿌연 희색 같은 것이 온통 뒤덮고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글쎄 등잔밑이 어둡다고나 할까? 바로 곁에서는 알아서나 위에 올라가도 감촉이나 인지하기가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먼 발치에서 보면 미세먼지가 군립 결합되어 크고 작은 미세먼지의 실상 그 정체가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듣지 않아도 오늘은 비교적 청명한 날 혹은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의 경중을 가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재반 문제를 대략적이나마 멀고 가까운 시야에서 조명 내지 가늠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적 문란이나 혼란은 어느 면에서 상식밖의 도를 넘어 오락한 제도적 타성과 테두리 내에서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감지하기가 쉽지 않아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에서 실상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지적 내에서 교묘히 변명 곤모 술수의 논리 합리화로 이어갈 때는 더욱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직접 간접 우리들의 이해상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힘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건너 동네에 불타는 것을 구경거리로만 생각하다가 종래에는 내 집 내 발등상까지 타들어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안이한 처세설로 안이한 눈가리만 하려는 자세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어떤 이에게는 그렇고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나태하고 위험한 자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을 돌려서 뒷골모와 태산을 이루고 도랑개춤을 흘러모여 강을 이루듯이 우리들 각자의 존재는 국가 건설 정립에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들 양심과 이성 상식에서 건설적인 면에서냐 아니냐 천륜의 양심을 버리고 국가의 누와 손상을 끼치는 정당치 못한 독선, 아집, 사리사욕, 공공대중의 유익을 파괴하는 정도 이상의 양심과 상식밖에 행동 처사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정의 구현, 올바른 미래 지향적인 발전의 초석과 설정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때에 저지상 참여나 동참 조력은 못하지만 그래도 먼 발치에서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흔히 듣곤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유래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환경 냄새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잠시 전에도 인용했듯이 대중 혹자에게는 그렇고 그런 정도 세상 상황 처세에 맞추어 적절히 묵묵히 감수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상책이며 내가 무엇이었는데 이러쿵저러쿵 털을 달고 떠드느냐는 식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하고 유치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편견적 말발이나 세우고 명분 없는 유치한 비판을 놓으라는 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적폐청산 중에 평형성을 벗어난 특정인의 부정 혹은 불법적 비자금, 재산 축적, 월권 남용, 요즘 논란이 되는 유례습관적인 어딘가 불편한 검찰권 독선 남용, 정의롭지 못한 검은 검정 유착, 특정 단체나 개인의 선별적으로 파고들어 상식 이하의 월권으로 이들의 존재를 달달 들춰내야 달달 복과되면서 격하소멸하려는 태도는 좀 우리가 상식면에서 다시 조명해야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추가 미쳐 제구실을 잃은 채 맺혀버리는 상태라고 할까요? 반면에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들에게는 미온적인 태도라든가 그대로 무마 덮어 넘어가려는 식의 행위는 재고 반성하면서 정의롭게 기강을 확립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대주의적 어영무리들을 근절시켜야 하며 기회주의적 부정적으로 호시탐탐하는 무리들과 정의롭고 건설적인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부각하면서 진솔하고 극히 가능성이 있는 애교에 제동을 걸며 시시비비하려는 무리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미 혈맹관계에 그 어느 이렇다 할 주종관계 없이 호의적으로 우리의 민주자유를 키우고 숙성시켜온 오랜 우방을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묵묵히 주도적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정부나 정치인에게 우리는 협력하여 일조를 보태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의 상생적 평화적 개선을 시도하려는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노력의 일조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과거에 피빈이 나는 동족 상정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우리의 국토 통일과 미래지향적인 평화, 민주자유 조국을 위해서 억울하고 분개와 혐오를 자제하면서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뼈아프고 분노와 치가 떨리는 생각에만 갇혀있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다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이고 희망찬 조국 통일의 내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들을 회상해 보는 것은 우리 다 마찬가지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은 삼겠으나 반면 너무나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유익한 현실을 잃게 되며 조국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설정할 수 없으며 흘러가는 세월에 묵묵히 잠겨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의 생존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실을 안고 살아야 하며 미래에 태동하는 우리 오는 자손들을 우리의 설정의 토대 위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미래의 조국과 오는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그 무엇인가 보다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유익한 건설사업, 희망찬 청사진을 지시 설정하면서 이행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고,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는 뜻은 우리의 현재를 두고 설파하는 기감의 뜻이 담겨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말발을 돌려서 몇 말씀 더 올리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 자유를 표방 내지 유지하면서 일고의 공산독재, 공산사회주의를 표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며 향유하고 있는 이 고귀한 자유민주주의는 그 어느 것보다 성스럽고 값진 것이며 빵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빵도 우리 입에 닿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강조했듯이 명분 없는 세속적 틀에 밝혀온 어용 친일 기회주의자들을 우리 모두가 이를 근절시켜야만 하며 이런 세습의 DNA를 소멸시켜야겠으며 호의 평등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체로서 평등 외교를 부단히 추구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오늘 우리들의 현실 외교는 하늘이 주신 시대적 선물이며 또한 기회이며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실천 이행했으며 이 과정을 과감히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표본을 보였으며 하면 된다는 무한의 가능성을 체험 습득했습니다. 다만 이에 머뭇주저하고 우유부단한 우리들 자신이었으며 하면 된다는 확실 가능성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그릇된 세습 역사를 근절척결하며 이에 편협하는 전당무리와 요소들을 소독 근절하여 우리의 자주성 아이덴티티를 키워나가며 세계 속의 중역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카르트는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이 신의 완전함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통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의 존재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겸손한 자세로 완전을 추구하다 보면 신의 진리의 완전함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통하게 되며 따라서 신의 존재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추구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진리의 경지에 이르며 위에서 부르는 우리의 시대적 요구와 사명을 신적 진리에 근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보통 양심과 상식에 위배되는 것을 흡수 수용하여 교종, 정의 구현을 추구하는 아량과 명분 있는 보통 상식의 아량이 싹트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양심과 상식에 위배되는 짙은 안개 같은 부도덕하고 불의한 파렴치한 쌓이고 축적된 불순물 미세먼지를 더 축적되어 심한 혼미를 자아내지 않도록 제고 쇄신시켜야만 우리 국가사회를 정의롭게 정화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조를 가하고 이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칼럼으로서 좀 길어진 듯하여 여기서 중둥미를 짓고 이 글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가정 외에 우리 하나님 은총 가운데 복되고 희락고 화평 형통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참 PS로서 여러분들 의향에 맞지 않으면은 그대로 덮어두거나 삭제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